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최정민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추석에 그 오래간만에 본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 한 건 아니시죠? 애는 언제쯤? 둘째는 살쪘네.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니? 취업은 했니? 이런 얘기 하시면 하셨다면 빨리 연락하십시오. 미안하다. 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기분 좋은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말은 너희 보니까 힘이 난다.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갈수록 예뻐진다.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가 이 추석 명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음식 그리고 선물도 추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더욱더 이 추석 명절을, 이 한가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만남 오늘도 이어질 텐데요. 즐거운 만남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야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함께할 분이 저희 직원 채플에 오셨는데 전 직원이 앵콜을 외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네, 첫 곡 듣고 와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색해서 숨기던 말 당연해서 삼키던 말 이 노래를 빌어 얘기할게요. 참 못 믿었고 어리석어 항상 근심거리네요. 잘 몰라서요. 참 어려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만남. 네, 즐거운 만남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즐거워요. 네, 네. 정말의 추석. 아이고, 즐거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네. 야, 저는 정말 즐거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 이제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아우, 그럼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대단한 분들이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입원하셨을 때 직원들이 끝나자마자 네. 아 정말 곳곳에서 모여서 너무 너무 좋았다, 힐링됐다 그런 얘기. 네. 아니 보통 힐링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방송국 분들은 또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최대의 극찬이십니다. 아니요, 저희가 귀가 좀 됩니다. 아우, 그럼요. 네. 네. 자, 그런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 두 분이 오셨는데요.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뭐 직접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바이올리스트 강드보라이고요. 뭐 어려서부터 강드보라 하면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그렇죠. 네. 기독교인이란 거 아예 홍보하고 다니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보통 여쭤보면 이제 성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강드가 성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저 한 7번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남궁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 강드는 글쎄. 네. 그러니까 보라란 이름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 그럴 실제로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주변에서 좀 편하게 부르느라고 보라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지 보라도 않으세요? 많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예 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네. 차라리 드볼이라고 불러라. 아, 드볼. 드볼. 아, 드볼. 드볼. 네. 네. 굳이 줄인다면. 네. 네. 자, 강드보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수님이시죠, 그렇죠? 아, 네. 네. 자, 정현 교수님. 네. 네, 또 교수님 한 번 더 마저 소개해 그렇죠. 주세요. 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송설하입니다. 아유. 네,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역시 그 피아니스트들은 네. 이렇게 뭔가 그 조용하시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적이시고 네. 약간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악기마다의 네. 그 성격하고 이렇게 딱 맞는 게 있거든요. 네. 확실히 성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텐션이 네, 들어오시죠? 맞죠. 텐션 업이 팍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확실하게 저는 피아노는 못 하겠네요. 저는. 제 성격상. 네. 네, 성악적이 좀 뭐, 가까운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할 텐데 뭐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연주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일 좋은 소개는 연주자들의 연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직접 바이올린을 하시고 바꿔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바이올린 하시고 피아노 하시고. 자,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희는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자, 강드보라 교수님과 또 송설아 교수님께서 직접 또 연주를 해 주실 텐데 이분들의 뭐 이력이 뭐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 뭐 같은 교수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이분들 앞에 아이, 명함을 또 내밀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 네. 어디 콩쿠르 1위 하시고 뭐 각종 수상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 저희- 어디 콩쿠르 말고 예. 러시아 전국 영 앙상블 콩쿠르 이렇게 아, 좀 얘기를 그래요? 해주셔야. 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아니 이게 한국어로 다 써져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튼 뭐 대단한 분들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이 봐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자, 첫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아멘입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네네네. 이걸 사실은 저희가 뭐 연주를 많이 보기도 많이 봤을 거고 네. 듣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야 이게 정말로 이러니까 교수님이 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치는 거는 너무 다른데 이게 무슨 말씀을?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이 바이올린과 이 피아노가 사실 신디로 피아노를 연주를 하시는데도 네. 예, 정말 클래스가 다르니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진짜로 그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네, 이 네. 건반 이 터치에 예민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왜 그 그랜드 피아노로 큰 피아노 놓고 보통 네. 하시는데 사실 그걸 드렸어야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소리가 네, 나서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뭐 바이올린은 정말 악기부터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마이크 음향이 좋아서. 그래요? 아이고, 음향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강드보라 교수님, 예, 강드보라 교수님, 강드보라 아니고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 러시아로 가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 제가 원래는 7살 때 네. 바이올린을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부터 전공을 해볼까 이 생각에 러시아 분에게 한국에서 개인레슨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네. 그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에 오셔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그때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네. 러시아 학교가 정말 진하게 가르치니까 한번 유학을 아하. 네, 보내면 좋겠다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셔서 네. 네, 저랑 제 언니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네, 둘이서 떠났습니다. 그래도 떡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네. 언니분도 그러면은 바이올린 네, 같이 언니는 전공하시나요? 첼로를 첼로를 하시고. 하시고. 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가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네. 저희를 다 데리고 가셔서 네. 한 달 같이 계시다가 네. 그 러시아 선생님의 부모님 집에 하숙을 어. 이제 부탁하시고 다시 가셨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가 보고 싶으시니까 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아. 결국 단기 선교사로 오셨어요. 야 그렇게 초등학교 때 처음 러시아 가서 네, 바이올린 배우시고 언니분은 첼로를 배우고요. 야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가서 그렇게 혼자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네. 가겠다고 너무 쫄라서 나중에 민망해서라도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아, 아, 그때 비행기가 좀 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만. 네, 비행기만 막 그때는 막 온갖 위인들 얘기를 다 꺼내면서 네. 다들 역경을 딛고 뭐 공부를 했는데 저희도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바로 다음날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렇게 네. 먼 길을 그것도 뭐 서울, 부산 뭐 이 거리도 아니고 러시아 다른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문화 차이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언어도 힘들었을 맞아요. 텐데요. 그 러시아 언어가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발음부터도 너무 어려우니까 네. 예,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을 배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엔 많이 헷갈렸죠. 러시아 말 나온 이 네. 그 김에 그 추석이니까 네. 추석 명절 풍성하게 보내서 러시아어로 해주실 수 있어요. 러시아가 추석이 저희랑 아 근데 뭐 명절. 명절 예. 네, 이게 대본에 없는 얘기라. 네. 그 명절 명절 그냥 그 휴가 잘 보내세요. 휴가. 뭐 이 정도. 네. 베케이션.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러시아를 떠난 지 막 몇십 년 되니까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 편에 저희가 그 인사는 순간 해드리는 걸로. 제가 네. 다른 러시아 말은 다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 가능하시겠죠? 감사합니다가 또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뭐라고 하나요? 그 감사합니다만 하면 너무 욕 같으니까 네네. 대단히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파시바 발쇼야. 네. 그러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요. 따라할 수 없는. 네. 이걸 왜 시켰나 싶어요. 네. 자, 아무튼 러시아는 네. 다녀오신 게 확실한데 네. 그렇게 공부하실 때 부모님께서 항상 이제 가르치셨던 게 어떤 걸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네, 네. 맞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들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 다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럼 교회마다 가서 그 봉헌송, 특송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거나 하면 왠지 대답할 그게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어릴 때 드보라 너 음악을 왜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1초 만에 즉답이 나오니까 이게 누가 봐도 기계적인 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그렇게 평생을 듣고 살다가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됐죠. 네. 깨달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나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아. 이게 뒤늦게 아하. 네 예전에는
영혼이 없는 말투였다면 네. 이젠 영혼이 있는 말투가 이제 된 거고요. 네. 그 어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보다 예.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 했는데 다 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네, 네.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설교를 듣고 아 이게 그 뜻이었어. 그리고 시편에 150편에 나오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 이게 그 뜻이었어. 이렇게 돼서 이게 의미가 점점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맞아요. 교수님처럼 네. 깨닫고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옆에 나와 계신 그 또 피아니스트 송설아 교수님도 이 독특한 게요. 오페라 코치 이걸 전공하셨다는 네, 얘기인가요? 조금 생소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피아노인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때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전공할 정도의 제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쭉 계속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그거에 자연스럽게 이 오페라 코치 또 가곡 반주 요쪽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을 느껴서 이제 독일에서 제가 마인츠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곡 반주과 안에 오페라 코치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제 가곡 반주과 있고 악기 반주과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오페라를 배우려면은 다른 오페라과나 이렇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가곡 반주과 안에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가지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인츠는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 선수가 뛰는 네, 그 맞죠? 맞아요. 네, 마인츠 예전에 밴드. 구자철 선수도 맞아, 구자철 선수도 네, 거기 마인츠에 있었고. 있었고 잠시 축구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명확적으로 아는 건 없어서. 네. 네.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어렸을 때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셔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찬송가 CCM을 이제 위주로 많이 네.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네. 했었고 또 특이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제 성악가 조수미 네.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옆반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거기에서 조수미 선생님의 그 한국 가곡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좋다. 저건 무슨 음악이지라는 네, 교회 음악만 듣고 TV에서는 이제 세상 음악 그렇죠. 대중가요 나오고 네. 이러다가 한국 가곡이 나오는 걸 듣고 와 저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한국 가곡에 굉장히 네. 오늘 두 분 모시니까 그 누가 봐도 목회자분들의 자녀분들이라는 게 정석 그러니까. 오브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외모부터 말투까지 다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감히 사실은 범접할 수 없어요. 네. 그 이 두 분을 모신 게 사실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당일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분들께 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이 앞으로의 비전을 또 넓혀주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지 참 잘 자란 좋은 부모님을 두시고 잘 자란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날이라고 네.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페라 코치과 이 부분이 입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과정이. 그래서 일단 피아노 솔로 곡을 2-3곡 정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성악가와 같이 작업하는 곡 4-5곡 준비하고 그다음에 초견 시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합격을 해야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초견 시험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네. 반주를 하다 보니까 네.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초견이 뭔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악보를 보고 그대로 그냥 바로
아 치는 거. 예, 연주하는. 연기자로 따지면 대본을 사전에 협의 안 된 거를 네. 즉석에서 주고 연기를 하라고 하는 네,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수님 세 분과 음악 전혀 모르는 PD 한 명과 함께하는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다음 네,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죠? 초견 시험 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셨어요? 세 개 중에서. 저는 일단 이제 피아노를 계속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피아노 입시곡 계속 준비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반주 공부를 네.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악가와 같이 작업하는 곡에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 네.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분들이 사실 네. 음악을 전공을 할 때 요즘은 또 이렇게 실용 음악이라고 많이 그쪽으로 이제 편향해서 요즘은 많이 지원들을 하시는데 클래식의 이 또 이 묘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네네. 지금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오늘 그 현대와 고전이 같이 있잖아요. 현대 음악을 가르치고 계시는 네, 저는 현대 음악이요. 고전 음악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교수님 세 분과 함께 클래식도 고전 음악으로 현대는 현재로 있죠. 살아남는 방법을 아 진짜 그래서 저게 뜻하지 않은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만들어드리고 네.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곡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곡이 다음으로 좀 연주가 될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 근데 이게 찬송가의 또 클래식 같은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약간 현대적으로 컨템포러리하게 그렇죠. 흥겹게 흥겹게 편곡되어진 그래, 곡을 알겠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희는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 현대 음악 사실 클래식도 현대 음악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용 음악하고 약간 발전하는 어떤 그 이론이 좀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 클래식에서의 현대 음악은 현대 음악대로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듣는 그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네. 좀 전에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원체 오래된 찬송가여서 네.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많이 연주를 하는데 네네. 좀 더 그게 경쾌하고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귀가 호강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저희 함께 연주 듣겠습니다.
이번엔 박수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그 영상 감독님이 그 박수를 많이 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아. 방금 연주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셨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 너무 훌륭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조신하게 목회자의 자녀의 모습. 갑자기 손을 모으고. 자, 이 그 저희가 사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드보라 교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명하셔서 매일 찬송가 7곡씩 연주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와, 그것도 몇 바퀴 돌았어요. 야, 그러니까 찬송가가 뭐 어렸을 때니까 한 500장, 500 몇십 장. 예. 그렇죠. 지금은 뭐 600장 넘어가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 7곡씩 쭉 쳤으면 몇 벌 돌아갔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원래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스케일이라는 걸 합니다.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본적인 걸 연습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조율을 마친 이후에 바로 찬송가를 뭐 순서대로 하든 뭐 섞어서 하든 상관없으니 7곡씩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연습을 시작하라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때는 또 말 엄청 잘 듣는 초등학생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도 존댓말을 써요. 그때도 존댓말 썼고 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골라서 하다가 나중에 자꾸 하던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공부할 그래서 겸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하자. 어. 처음엔 너무 좋았죠. 짧으니까. 네. 2줄 만에 끝나고 그쵸. 1절 만에 끝나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뭐 난리가 나는 거. 5절짜리 나오면 아 오늘은 좀 길겠구나. 네, 네, 네. 그 여름인데 성탄절 나오고 뭐 아직 개념이 별로 성립이 안 됐는데 장례식 곡만 쭉 나오고. 네. 아니 청취자들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초등학생이라고 말을 다 잘 듣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그 초등학생 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이게 연습도 연습이지만 사실 연습 차원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연주를 하라는 의미에서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가사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멜로디만 보고 하다가 네. 나중엔 너무 여유가 넘치니까 음. 5번 내내 하면 가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그 나이에도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다. 해서 한 5학년 때쯤에 가사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잘 때 좀 무서움을 타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무슨 책들을 보면 뭐 미스테리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네. 한 3년 동안 막 꿈에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럼 누워서 찬송가 가사 3절 다 외워서 그거 부르면서 신나는 행진곡 스타일 부르면서 자고 네.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찬송가를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러시아여서 그 어린이 예배에 참석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때 한인교회 어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그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송선아 교수님은 뭐 어렸을 때 한 8곡씩 연주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찬송가도 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찬미예수 이렇게 네. 있던 책 네. CCM 책 펴서 치고 근데 정말 형편없는 반주였죠. 네. 그냥 뚱땅뚱땅 치는 정도 멜로디만 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피아노 치시는 분들 중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세요, 우리 송 교수님. 저도 그래서 피아노 치는 분들한테 네. 그 뭐 모를 때는 네.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했다가 큰일 1분 납니다. 듣다가 제가 아우. 멈춘 적도 있거든요. 네. 이분은 연주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연주 출신의 그 작곡가들은 네. 그 노래곡을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송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노래곡도 자유롭게 아마 그러니까요. 연주하시고 편곡도 하시고 작곡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러니까 거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소개해드렸지만 오페라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이 지휘, 또 연주, 또 이 발성까지 다 돼야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네, 네. 그 이제 피아노는 물론 잘 반주를 해야 되니까 잘 해야 되고 지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또 지휘를 하게 될 경우도 있고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되고 발성 같은 것도 이제 발음과 발성을 이제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을 성악가 분들한테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공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듣고 계신 분들이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분야 아닐까요, 그죠? 그럼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진 못하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떡잎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있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송 교수님처럼 노래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반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에게 너도 저렇게 되라 이거는 좀 곤란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아, 생각을 좀 있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어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 거기에 또 뭔가 달란트도 있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 환경이 참 좋은 건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듣거나 이럴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음악인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럼요. 네. 맞아요. 압도적으로 네.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쵸. 클래식은. 네. 제가 맞아요.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타 종교를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경우 특히 클래식 쪽에서는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연주자들을 모집을 하거나 네. 섭외를 할 때 주일날 애매하게 오후 공연이 있다. 그러면 연주자 모집이 너무 힘들어요. 아, 다들 그렇죠. 교회 가야 다들 교회 되거든요. 가셔야 되니까. 그럼요. 아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저희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행자질라 여러분들께 이제 이 두 분의 연주를 이제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이 두 분이 어떻게 부모님의 신앙 안에 잘 커왔는지를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명절에 많은 가족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나요? 네, 이제 이 집 저 집에서 찬송가 7곡씩 들리겠네요. 네, 그 강두보라 교수님 7곡 하셨으니까 너는 8곡을 해라. 아니다, 그렇죠. 옆집이 8곡을 하니까 넌 10곡을 해라. 근데 요즘은 더 대단한 게 찬송가가 600곡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네. 저도 아직 엄두가 안 나는데 그렇죠.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 시작하시면 더 대단하시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거의 핵심은 네. 그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도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네. 부모님 이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멋 모를 때 네. 아이들이 뭔가 인지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계속 그냥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그러니까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조카에게도 너무 예쁜 우리 선우 누가 만드셨지?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무조건 간식을 가요. 예, 그러니까 뭐 예, 무조건 대답은 하나님. 그렇죠. 명절이니까 부모님께 하나님이 하면 용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훌륭하죠. 아무튼 네. 자, 그럼 다음 곡을 좀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곡은 제목만 들어도 다 끄덕끄덕 하실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그렇죠. 이게 너무 원래 좋죠. 찬양대가 많이 하는 곡인데 맞아요. 이거를 한인교회에서 제가 또 대학부터는 독일에 있었는데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노래로 하거나 악기팀으로 할 때 이 곡이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사가 또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 곡을 꺼내왔습니다. 네, 아유 잘 꺼내오셨고요. 준비해 주시고 참 좋으신 주님. 이거 또 지휘하시니까 네. 그 성가대에서 많이 연주하는. 그렇죠? 네, 성가대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 독창곡으로도 많이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특성곡으로. 가사가 참 좋아서. 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네. 뭐 늘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듣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연주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사가 나오진 않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네.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 교수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송설하 교수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부서질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만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올피플에서 김종도 작가의 만화 기독교 강요 상하 한 세트를,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소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내 건강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믿음의 기업 멘토에서 저주파 마사지기를, 나침반 출판사에서는 전 안산 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 지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학부모 되기 자녀교육 솔루션 책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업 피부 헬스케어 브랜드 델라루즈에서 저자극 화장품을, 목포 홍어에서 홍어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튀기지 않고 오븐에 2번 구워 원재료의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호주 넘버원 스페셜티 크래커 크리스프 비글, GOLJ에서 입냄새와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OK 가글 3병 한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드립니다. 자, 이 선물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물이 나가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 아까 그 러시아 말로 그 전체 풀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정 네. 교수님께서 이분들은 독일어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네, 두 분 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죠. 네, 대학 공부는 독일에서 한 거라서요. 아, 그러니까 이분 러시아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아, 그 시즌이니까 그 사실은 가까운 순으로 따지면 독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따가 그 저희 마칠 때 두 분이 독일어로 같이 네. 그 뭐 명절 잘 보내시라고 독일어로 좋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할 때 네. 기억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죠. 정말 대단하세요. 3개 국어를 기본으로 까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 교수님이시고 또 피아니스트 송설아 교수님,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오페라 코치로 계신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무엇보다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살고 계신 그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좀 전에 들었던 곡은 참 좋으신 주님 네. 함께 했고요.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송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땐 교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셨을까요? 이 비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무대에 서면 굉장히 적나라한 모습으로 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 전에 막 회개도 하게 되고 다짐도 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미리 하고 이 무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그 약간 역으로 잘해야지 하면 저희가 연주가 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관객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세요. 진짜 겉멋에 막 이렇게 이런 걸 알아보시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무대를 통하면서 그게 또 다듬어지는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네. 무대는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오만해지지 네.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네. 그러면서 또 처음으로 든 생각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저와 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새벽 재단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식이 그 신앙이 무조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디딤돌로 삼고 이제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뭐 영상 편지 농담입니다. 네. 자, 아주 집에 가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꼭 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저렇게 멋진 음악가가, 요즘에는 뭐 뒤늦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도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해서 네. 제가 나도 이제라도 피아노 배울 수 있겠냐. 네. 오빠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뒤늦게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뭐 조금 이렇게 불안한 눈빛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저희 이제 네. 세 사람은 지금 네. 제가 보면 다 조기 교육의 완성자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취미로 얼마든지 그럼요. 배우실 수 있고요. 네. 네. 뭐 만학도들이 생기실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더군다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두 분이 또 한 말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클래식은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는 사람조차 수많은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고, 그래서 클래식은 교회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면서 찬송가를 악기를 배우시면서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배우신다든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7살 때 찬송가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요도 배우지만 결국은 또 바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또 바흐가 얼마나 신앙 깊었는지 뭐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이렇게 클래식을 취미로 즐기시고 많은 분들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 클래식과 그 신앙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를 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절대 뗄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신앙을 기초로 해서 네.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은 저는 어떤 이런 지위나 직책, 뭐 이런 직업 같은 거를 생각해서 보통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보면은 내 앞에 닥친 일들을 순서대로 하느라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하나 수행하고 나면은 이제 난 끝났네, 이런 허무함이 남기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보다는 저는 그냥 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영어 100점을 맞아야 돼요. 수학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네.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참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매일 드리고는 있었으나 네, 제가 아이 둘을 키우거든요. 연년생 뭐 정신없이 재우다 보면 또 거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르지 않도록 성령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가정과 일터와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심으로 잘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저도 베풀면서 사는 삶 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인데,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귀한 분들 모시고 저희가 귀호강을 했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네. 네, 참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분들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어로 그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전에 이제 끝곡을 연주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곡 짧게? 네,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 독일어 때문에 네. 지금 끝곡에 뭘 까먹고 계신데 그렇죠? 괜히 독일어 얘기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드리면서 이 두 분은 독일어로 그 휴일 잘 보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Schönen Urlaub.
네, 감사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 단케 맞죠, 단케? 단케.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연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게 도보였나요? 수능 네. 명절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네, 네. 교수님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오상균, 연출의 조시연, 그리고 공동 진행의 정혜연 교수님, 저는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